오직 맨주먹 하나로 정점에 오른 무공의 괴물이었던 그는 자신의 제자에게 배신당했다. 죽음을 맞이한 후 그는 레벨과 스탯 그리고 시스템 창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눈을 뜬다. 다른 이들과 달리 그는 탑의 규칙에 복종하기를 거부한다. 레벨업도 스킬도 시스템을 따르는 일도 없다. 최악인 것은 이 세계를 통제하는 여신이 자신을 배신한 그 여자와 똑같이 생겼다는 것이다. 시스템을 거부하는 남자가 오직 순수한 힘만으로 탑 자체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까? 이야기는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대혼란의 시대에서 시작되었다. 이 무림의 세계에는 무의 정점에 도달해 천하를 제패한 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아수라였다. 잠시 후 말을 탄 무사가 다가와 아수라를 향해 시선을 돌렸고 그가 여전히 미쳐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목숨을 내던질 각오로 이곳에 왔다. 아무리 그라도 혼자서 10만 대군을 막을 수는 없을 터였다. 도대체 무슨 속셈이지? 아수라가 물었다. 10만이라고? 쪽수가 얼마나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무사는 경악했다. 멋이 주인공은 숫자에 집착하는 한 절대 자신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무사는 분노하며 외쳤다. 그 뻔뻔함도 정도를 모르는군. 그러고는 그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의 뒤에 있던 수많은 무사가 주인공을 향해 똑바로 돌진했다. 비록 무기도 없이 홀로 왔지만 그의 힘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었다. 다음 순간 그는 주먹에 기를 모은 뒤 강력한 일격을 날렸다. 공격하던 무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아수라는 앞으로 나아갔다. 엄청난 압박감이었다. 그토록 강력한 일격은 땅에 거대한 자국을 남겼다. 그 위력 앞에 시대를 지배했던 가장 강력한 군주들조차 차례로 쓰러졌다. 그리고 마침내 아수라국이라는 이름 아래 그는 천하를 통일해냈다. 얼마 후 아수라국의 수도 무월의 한 동굴에 주인공이 섰고 그의 뒤에 모인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를 축하하기 시작했다. 마야월이 시선을 내리며 말했다. 그토록 많은 적을 물리치고 마침내 중원을 통일하셨으니 이제 이 땅에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으실 겁니다. 그는 돌아서서 그녀를 보며 본론만 말하라고 명했다. 어찌하여 자신을 이런 곳으로 불렀는가?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덧붙였다. 주군께서도 아시다시피 오직 무력만으로 중원을 통일한 군주는 죽음뿐이십니다. 가장 위대한 무왕이라는 칭호가 어울리시죠. 하지만 이제 투신의 칭호조차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등 뒤로 기운을 향하게 하며 덧붙였다. 하여 이 영광에 걸맞은 무공 비급을 바치고자 오늘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이 비급의 힘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아수라 님뿐이십니다. 그 순간 그녀의 뒤로 거대한 잔이 나타났고 그 양옆으로 쇠사슬이 튀어나오며 위로는 붉은 액체가 소용돌이치며 주인공은 뭉쳐졌다. 그것을 향해 손을 뻗으며 무공 비급이라 중얼거렸다. 붉은 액체가 그의 손을 감쌌고 이내 몇 방울이 잔 안으로 떨어졌다. 다음 순간 액체 속에서 여러 가닥의 마법 쇠사슬이 튀어나와 주인공의 팔다리를 올가매기 시작했고 그는 당혹감에 휩싸여 마야월이 쳐다보았다. 그의 폭정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오늘부터 아수라국은 제 것이 될 것입니다. 저항은 소용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더라도 이 무건천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을 테니까요. 주인공은 미간을 찌푸리더니 그렇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주인공은 주먹을 꽉 쥐며 물었다. 마야월, 내가 내 눈앞에 있는 것은 운명이자 파멸 그 자체다. 다음 순간 그의 몸을 올가매던 쇠사슬이 산산조각 났고 그의 기운이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마야월은 수하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소리쳤다. 뭐 하고 있는 거냐? 무건천 결계를 발동시켜라. 그 순간 주인공은 이미 그녀의 뒤로 다가가 주먹을 겨누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붉은 액체가 그의 주위로 응집하기 시작했다. 마법진의 중심에선 그의 몸을 붉은 물질의 끈이 결박했다. 그가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냐? 그리고 붉은 액체의 줄기가 그의 주위로 흩어졌다. 그 후 마야월은 액체 속에 남은 마법진으로 다가가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수하들이 무릎을 꿇고 주군을 축하드린다고 외쳤다. 아수라국의 새로운 지배자를 환영하며 한때 천하를 제패했던 패왕 아수라의 삶은 그렇게 끝을 맺었다. 잠시 후 그가 플레이어로 소환되었다는 시스템 창이 나타났다. 참가하시겠습니까? 시스템이 요청했다. 플레이어님, 어서 수락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주인공은 시스템 창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몇 초 후 김유타가 눈을 뜨며 깜짝 놀라 의문을 품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는 머리에 손을 얹고 생각했다. 뭔가 엄청나고 불길한 기운이었어. 그때 그의 곁을 날던 노바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유타, 조심해. 그 순간 거대한 드래곤의 발톱이 그를 향해 곧장 덮쳐왔으나 그는 검을 내질러 그 공격을 막아냈다. 그는 거칠게 한숨을 쉬며 뒤로 물러났고
마수는 입에 에너지를 모으기 시작했다. 마수가 준비시간 2초의 인페르노 브레스를 영창 중이라고 시스템이 알렸다. 주인공은 놀라 그것을 바라보았고 이내 거대한 드래곤의 입에서 강력한 에너지 빔이 뿜어져 나왔다. 시스템이 보고했다. 인페르노 브레스, 화염 마법의 광역 공격, 피해량 3영에서 등반가의 길잡이가 해당 스킬을 분석 중입니다. 분석률 85%. 분석 완료. 등반가의 길잡이가 해당 스킬을 자동으로 카운터합니다. 화염 내성 플러스 150%. 남은 시간 1분 30초. 이 순간 플레이어는 검을 쥔 채 앞으로 내밀며 여러 번의 배기 공격을 날렸다. 그러고는 땅을 박차고 뛰어올라 검을 휘두르며 성검 아스테리온의 천벌을 사용했다. 시스템이 보고했다. 남은 사용 횟수 10회 중 9회. 강력한 공격의 흔적이 드래곤의 몸에 새겨지기 시작했고 이내 시스템이 임무 완료를 알렸다. 98층의 보스 인페르노 발록을 처치했습니다. 최종 임무는 탑의 최상층에 도달하여 공략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윽고 유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노바가 그에게 날아와 물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반대편에서 날아오며 덧붙였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 이제 탑의 최상층만 남았어. 그녀는 어서 여길 통과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고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은 뒤 그녀가 성숙해졌음을 알아챘다. 당연히 그래야지. 이 세계에 소환된 이후로 3년 동안 그들은 오직 탑을 공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 정말 최상층만이 남았지만 이토록 불안한 거지? 저 문 너머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 순간 노바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플레이어를 바라보며 그를 불렀다. 그는 아무 대답 없이 거대한 문에 손을 얹으며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다짐했다. 마침내 여기까지 와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 후 그가 문을 열자 노바가 괜찮은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가자고 대답했다. 그는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그 무언가를 떠올렸다. 이곳에는 그의 스탯을 뛰어넘는 몬스터가 존재하지 않았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앞에 나타난 생명체가 그곳에 서 있었다. 다음 순간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서 아수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플레이어들을 유심히 바라보며 팔짱을 낀 채 물었다. 너희들은 누구냐? 유타는 의아해했다. 뭐지? 이건 웬 늙은이지? 이 자가 정말 최종 보스란 말인가? 그때 아수라가 주위를 둘러보며 미간을 찌푸린 채 물었다. 대체 여긴 어디냐? 마야, 월. 그녀가 나를 어디에 가둔 거지? 그러자 유타가 깜짝 놀라며 생각했다. 말을 하자나? 어느 정도 지능을 갖춘 몬스터라는 건가? 아니, 겉모습만 보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겼든 탑의 최종 보스인 이상 이 자리에서 확실히 끝장을 내야만 했다. 그렇게 다짐하며 그는 무기를 꽉 쥐고 돌진했다. 검을 휘둘렀지만 아수라는 가볍게 공격을 피하고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 후 플레이어는 몇 번의 참격을 더 날렸다. 그는 일어서서 검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이걸로 끝이다. 성검 아스테리온의 힘을 끌어내자 시스템은 천벌 사용 횟수가 8번 남았다고 알렸다. 그 후 유타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며 놈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바로 그 순간 날아드는 검날을 맨손으로 쥔 아수라가 물었다. 어이, 지금 뭐 하는 거냐? 당황한 유타는 그를 쳐다보며 속으로 경악했다. 말도 안 돼. 필살기를 한 손으로 막아냈다고? 이게 바로 최종 보스라는 건가? 그가 검을 거두며 뒤로 물러서자 시스템이 알렸다. 승천자의 인도가 대상의 약점을 분석 중입니다. 분석률 78%. 분석 완료. 승천자의 인도가 적의 약점을 자동으로 조준합니다. 그 순간 유타가 아수라의 목을 향해 검을 겨누었고 시스템은 약 87.86%의 성공률을 보고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아수라가 한 손으로 검을 멈춰 세우며 말했다. 이쯤 시스템이 오류를 보고하기 시작했다. 승천자의 인도 성공률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유타는 놀라움에 찬 눈으로 앞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성공률이 1%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이런 상대는 지금껏 마주한 적이 없었다. 이 영감, 대체 정체가 뭐지? 그때 아수라가 입을 열었다. 어이, 겁먹을 필요 없다. 싸울 가치조차 없는 녀석과는 주먹을 섞지 않으니. 유타는 그에게 검을 겨눈 채 경악했다. 뭐라고? 무슨 소리지? 싸울 가치조차 없다고? 그러자 주인공은 팔짱을 낀 채 내 놈의 지금 실력으로는 주먹을 날리는 것조차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곳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질문할 기회는 주지. 유타가 중얼거렸다. 그런 거였군. 그는 이제야 왜 천벌도 승천자의 인도도 통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것 같았다. 이곳은 자신의 진정한 힘을 시험하기 위한 장소였던 것이다. 그는 검을 어깨에 걸치고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내 공격이 안 통했던 거군. 이런 숨겨진 장치가 있을 줄은 몰랐어.
나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거였어. 과제를 완수해야만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시스템이었던 거야. 그렇다면 내 결의를 증명해주지. 그 말과 함께 그가 공격 태세를 갖추자 시스템이 선택받은 용사 특성의 활성화를 알렸다. 일정 시간 동안 모든 스탯이 최대치로 증가합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보라며 소리쳤다. 그는 돌진하며 외쳤다. 스탯 시스템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최대치다. 그 순간 스탯 증가를 확인하는 시스템 창이 떠올랐다. 아수라는 그것을 놀란 듯 바라보며 말했다. 근력과 민첩 999 최대치라고. 이내 그는 분노를 터뜨렸다. 감히 이런 하찮은 숫자로 나의 강함을 재려들다니. 그는 주먹을 꽉 쥐고 기를 집중시키며 덧붙였다. 파란 창과 숫자 쪼가리나 보며 강함을 논하는 세상이라니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군. 이제 이곳이 어떤 곳이든 상관없다. 먼저 내 놈의 그 썩어빠진 사고방식부터 뜯어고쳐주마. 그 순간 유타가 팔을 크게 휘두르며 기합과 함께 일격을 날렸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의 시스템 창을 향해 주먹을 겨누며 우선 이 끔찍한 파란 창부터 박살내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수라 패왕류를 펼쳤다. 그 가공할 일격에 시스템 창이 산산조각 났고 그는 멀리 튕겨나갔다. 그는 비명을 질렀고 시스템은 오류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또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유타는 생각했다. 안 돼. 씨발, 이게 대체 뭐야? 이럴 순 없어. 탑의 바닥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솟구쳐 올랐고 유타는 이 상황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시스템이 저장된 모든 스탯 데이터가 삭제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시스템 복구 실패.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그러자 주인공이 물었다. 이제 알겠느냐? 진정한 강함이란 누군가가 매긴 합계 따위로 잴 수 없다는 것을. 이 성가신 숫자 노름은 여기서 끝이다. 꼬맹아. 그 순간 유타는 레벨 1이 되어 있었다. 그가 틀렸다고 말했다. 3년 전 그는 기이한 탑으로 소환되었다. 동료들과 함께 탑을 올랐지만 살아남은 것은 오직 그 혼자뿐이었다. 그 후 그는 철창 근처에 앉아 노바를 부르며 우리가 정말 이 탑을 정복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우리가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어. 앞으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아무런 보장도 없이 그저 탑을 오르라는 지시만 받았어. 거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자 노바는 사려 깊은 목소리로 그의 말이 맞다고 대답했다. 꼭대기까지 오른다 해도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할지도 몰라. 하지만 여신 예슈아님께서 이 탑의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고 하셨어. 내 여정에도 분명 의미가 있을 거라고 확신해. 현재로 돌아와. 유타는 팔꿈치로 몸을 지탱한 채 주인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스탯. 그는 생각했다. 퀘스트 창. 이럴 리가 없어. 정말 스탯 창이 사라진 건가? 그는 공포에 질려 절규했다. 시스템 재부팅. 그는 생각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그러자 주인공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군. 여전히 이 미친 숫자 노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니. 그 역겨운 파란 창들은 두 번 다시 녀석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텐데. 유타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어색하게 웃었고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주인공은 싸울 가치도 없는 자를 죽이는 데는 흥미가 없다고 이미 말하지 않았냐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유타의 맞은편에 주저앉아 이곳이 대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원래 세계로 돌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유타는 깜짝 놀라 생각했습니다. 원래 세계라고? 그럼 이 남자도 플레이어였어? 그러고는 자신 역시 돌아가는 방법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최종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것,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요. 주인공은 놀랐습니다. 최종 스테이지를 클리어한다고? 대체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지? 유타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저씨 대체 정체가 뭐지? 중세시대에서 직행으로 날아오기라도 한 건가? 그러고는 유타가 말했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컨대 그는 주먹으로 손바닥을 치며 이 탑 전체를 부수기만 하면 된다고 주인공이 되물었습니다. 탑 전체를 부순다고? 유타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무엇보다 먼저 단 한 층도 남기지 않고 꼭대기까지 탑 전체를 파괴해야 해요. 그러니까 영감님도 플레이어라면 퀘스트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그러자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간단하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빌어먹을 탑을 박살내주마. 그렇게 말하며 주인공이 자신의 손을 보며 미소 짓자 유타는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영감님. 탑을 부수라니요. 진짜 물리적으로 부수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 주인공은 이미 수라왕의 일격, 분쇄 공격을 사용한 뒤였습니다. 사격에서 비롯된 강력한 파동이 아래로 쏟아지며 층계들을 차례차례 산산조각 내기 시작했습니다. 유타는 아래로 휩쓸려 떨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잠깐만요.
대체 왜 진짜로 탑을 부수고 난리예요? 시스템이 오류를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변칙 개체에 의해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유타는 추락하면서 공포에 질려 소리치며 생각했습니다. 이 영감탱이 대체 정체가 뭐야? 맨손으로 탑을 부숴버린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그 순간 노바가 그에게 날아왔고 유타는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그의 후드를 붙잡아 공중에 매달자 그는 대체 어디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다고요. 그는 이에 노바는 유타의 검을 가지러 가느라 늦었다며 사과했지만 이제 그딴 건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어. 유타는 의아해했습니다. 끔찍한 일이라니 이 상황보다 더 최악인 게 대체 어딨다고. 하지만 그 순간 그가 뒤를 돌아보자 오류와 비정상적인 접속이 감지되었다는 시스템 창이 보였습니다. 그의 등 뒤로 거대한 블랙홀이 나타났고 시스템은 파괴된 탑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탑의 잔해들이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또 뭔데? 탑의 잔해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저게 무슨 구멍인지는 몰라도 만약 저기로 빨려 들어간다면 진짜로 끝장이다. 완전 끝장이라고 말이죠. 시스템이 경고를 띄웠습니다. 휴지통의 공간이 부족합니다. 삭제되지 않은 데이터는 폐기됩니다. 다음 순간 블랙홀에서 나타난 주인공은 팔짱을 낀 채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밟은 것 같다고요. 그나저나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저 애송이가 말한 대로 탑을 완전히 박살냈는데 말이야. 그가 뒤를 돌아보자 유타가 소리쳤습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탑을 그런 식으로 부수면 안 되는 거였다고요. 영감님이 얼마나 강하든 그딴 건 상관없다고요. 눈앞에 있는 걸 다 때려 부수기만 할 작정이잖아요. 이러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나 가냐고요? 유타는 앞으로 달려가다 돌연 멈춰섰고 그들 앞에 블랙홀에서 강력한 에너지 줄기가 분출되어 위로 솟구쳤습니다. 그때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계승자가 나타난 줄 알았더니 고작 불청객일 뿐이잖아. 그 순간 여수아가 주인공 앞에 나타났고 그는 그녀를 쳐다보며 마야 월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얼굴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내 놈이냐? 내 탑을 부숴버린 건방진 머저리가. 분노한 주인공은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이런 곳에 숨어 있었구나. 마야월. 그는 돌진하며 포효했습니다. 감히 내게 그따위 짓을 저지르다니. 그녀가 가볍게 손을 젓자 강력한 에너지가 주인공을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유타는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영감님. 그러자 여수아가 물었습니다. 내 말이 안 들리느냐? 자신의 탑을 부순 게 내 놈이냐고 묻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유타는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늙은 괴물을 눈 깜짝할 새에 제압해버렸어. 이 여자가 정말 노바가 말했던 여신 여수아라고? 그때 주인공이 바닥에 손가락을 박아 넣으며 몸을 일으켜 세우곤 말했습니다. 알겠군. 이 여잔 분명 내가 알던 마야 월이 아니야. 그녀는 그런 기이한 힘을 쓰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하는 말로 보아하니 그 빌어먹을 탑과 역겨운 숫자 노름을 만들어낸 게 바로 저 녀석인가 보군. 내년이 한 짓이 맞겠지? 좋다. 내년 말대로다. 그 빌어먹을 탑과 역겨운 숫자 노름까지 말이야. 그러니 어서 날 내 왕국으로 돌려보내라. 하지만 여수아는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참으로 웃기는 놈이라고요. 탑을 부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대체 어떤 놈이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더냐고 말입니다. 좋다. 탑이든 시스템 창이든 마음껏 부수어 보아라. 네가 정말 내가 만든 모든 것을 파괴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해주마. 널 원래 세상으로 돌려보내주겠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다. 다음 순간 그녀가 손끝에 에너지를 집중시키자 그녀 주위로 플레이어 더미 환영들이 나타났고 시스템은 휴지통에서 일부 데이터가 복구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플레이어 더미 환영이 생성됩니다. 유타가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점점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가 말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예슈아는 미친 듯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이 세계에는 그가 파괴해야 할 탑이 훨씬 더 많아질 테니까. 다음 순간 유타는 검의 기운을 모아 도약하며 예슈아를 향해 곧장 검을 겨눴지만 그녀의 얼굴 앞에 결계가 나타나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녀는 물었다. 이 쓰레기는 뭐지? 몇 초 전 반항하던 플레이어 중 한 명이 말했다. 우리는 탑을 정복해야 해. 함께 탑을 정복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자 예슈아는 말했다. 그가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이 세계의 균형은 그리 단순하지 않아.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타는 그녀에게 무기를 겨누며 분노에 미쳐 소리쳤다. 지금 장난해? 그는 자신의 동료들이 모두 죽었다고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그와 함께 목숨을 걸고 탑을 오르던 이들이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선 아무런 목적도 없는데 여전히 감히 이들을 이딴 식으로 취급해? 이러려고 그들이 이 탑으로 끌려온 거냐고. 하지만 그때 예슈아가 손을 저어
유타를 멀리 날려버렸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들은 모두 이 완벽한 세계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속품에 불과했어. 그녀가 창조한 세계는 아직 불안정했기에 그들의 힘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임무라는 허구의 미션을 통해 그들이 억지로 탑을 오르게 만들었다. 유타가 비명을 질렀다. 고작 이런 이유로 감히 내가. 그녀는 그를 향해 손을 뻗으며 더 이상 그에게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남은 힘이 없으니 더 이상 넌 필요 없어. 친애하는 플레이어여. 그 말과 함께 그녀가 손에 에너지를 모으자 유타는 눈물을 머금은 채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제기랄.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다. 애초에 그 빌어먹을 탑을 오르는 게 아니었다고 그는 말했다. 자신이 조금만 더 강하거나 조금만 더 똑똑했다면 이 여자를 쓰러뜨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다음 순간 예슈아의 손이 몸에서 떨어져 나갔고 주인공이 돌진하며 그의 일격이 땅에 거대한 자국을 남겼다. 예슈아는 재빨리 고개를 돌리며 생각했다. 뭐지? 그리고 주인공은 유타 옆에 멈춰서서 이 하룻강아지 같은 녀석이 자신을 얕봤다고 말했다. 어떻게 감히 내 앞에서 내 사냥감을 건드리려 해. 유타는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영감님. 그러자 그는 그 용기는 가상하지만 아직 한참 멀었다고 말했다. 저 여자의 머리통을 날려버릴 사람은. 그 말과 함께 그는 예슈아 옆에 나타나 그녀의 머리에 강력한 일격을 날렸다. 그는 그게 바로 자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예슈아의 목을 잡자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믿을 수 없군. 시스템도 없이 이런 힘을 얻다니. 하지만 내 맘대로 하게 두진 않겠어.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주인공의 몸에 손을 얹었다. 그는 놀라서 소리쳤다. 이건 뭐지? 또 그 역겨운 수작인가? 그녀는 그의 얼굴로 손을 뻗으며 이 세계의 모든 탑을 정복해보라고 말했다. 자신은 이 세계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에너지 덩어리 속으로 녹아들어 사라졌다. 주인공은 아무리 생각해도 두 사람의 닮은 모습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물었다. 대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거냐? 마야 월. 한편 플레이어 더미들이 공격해오자 유타는 검을 앞으로 치켜들고 소리쳤다. 절 알아보시겠어요? 저예요, 유타. 그러자 그의 옆 허공에 떠있던 노바가 그건 소용없는 짓이라는 걸 눈치챘다. 설령 그를 알아본다 해도 그건 그저 기억의 잔류 반응일 뿐이라고. 그가 반박하려 했지만 주인공이 공격해오는 망자 플레이어들을 가볍게 처리하며 물었다. 뭐 하고 있느냐? 유타는 깜짝 놀랐다. 영감님? 그는 이런 피라미들과 싸울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당장 그를 그 빌어먹을 탑들로 데려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놀랐다. 안 돼요. 기다리셔야 해요. 이 사람들은 제 동료들이었다고요. 이대로 두고 간다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인공은 분개했다. 동료라고? 저게 그렇게 보이나? 저들은 그저 죽은 자들의 원혼에 불과해. 저들에게 연연해봤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정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남은 평생을 이 저급한 유령들과 속꿉장난이나 하며 살든가. 자신은 그 여자를 찾으러 가겠다고 했다. 그 순간 뒤에서 여러 망자 플레이어들이 그에게 덤벼들었지만 그는 몸을 빙글 돌려 다리를 휘두르며 공격자 여러 명을 그가 단번에 타격했다. 빌어먹을 해충놈들. 감히 어디서 내 앞길을 막아. 난 지금 바쁘다. 그러니 단 한 방에 끝내주마. 그렇게 말하며 주먹을 불끈 쥔 그는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이게 뭐지? 몸 안에서 어떠한 내공도 느껴지지 않았다. 정말 그 여자가 단전을 봉인해버린 건가? 그러더니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마에 손을 얹고 덧붙였다. 재밌군. 나를 시험해보겠다 이거지. 그녀가 무슨 짓을 하든 나를 막을 순 없을 거다. 무공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최강이니까. 그 말과 함께 그는 플레이어 더미 몇 기를 더 해치우고 다음 무리를 겨냥하며 소리쳤다. 오랜만에 몸 좀 제대로 강력한 펀치를 날리자 플레이어 더미들이 사방으로 날아갔다. 입을 떡 벌린 채 놀란 유타가 생각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혼자서 이렇게 많은 더미들과 싸우다니. 이 영감님은 진짜 괴물이야. 하지만 영감님의 전투력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어 더미들은 계속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여기서 전투가 끝나지 않는다면 결국 지쳐버리고 말 거야. 내가 도와야 해. 그는 자세를 고쳐잡고 무기의 기운을 모았다. 노바가 그에게 날아와 진정하라고 소리쳤다. 스탯도 없으면서 성검을 다루다간 몸이 버티질 못해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자 그도 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그 순간 더미 중 하나가 손을 뻗으며 말했다. 유타, 함께 탑으로. 유타, 우린 이걸 정복해야 해. 그는 더미의 머리에 검을 꽂아 넣고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쓰러진 동료들의 복수를 할 수는 없어도 내 친구들을 이 꼴로 만든 그 여자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그러고는 다음 플레이어 더미 무리를 향해 돌진하며 소리쳤다.
피할 필요 없어요. 영감님, 전 웬만한 공격은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녀석들의 어그로는 전부 제게 끄시면 돼요. 그러자 주인공은 더미 하나를 때려 눕히며 의아해했다. 어그로, 도대체 무슨 헛소리야. 이 애송이 녀석. 다음 순간 그는 몇 대 더 공격을 날리며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유타는 생각했다. 잘됐군. 모든 더미들이 영감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며 땅을 박차고 뛰어올랐다. 그는 적들의 얼굴에 집중했다. 그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를 악물며 생각했다. 미안해, 얘들아.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의 복수는 꼭 해줄게. 그 다짐과 함께 그는 성검 아스테리온의 천벌을 사용했다. 강력한 에너지의 섬광이 주변으로 퍼져나갔고 몇 초 후 주인공은 팔짱을 끼고 씩 웃으며 말했다. 대단한데 이 건방진 꼬맹이. 그는 한쪽 무릎을 꿇은 유타를 바라보며 말했다. 꽤 쓸모가 있는 녀석이었군.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가 대답했다. 영감님, 하나만 명심해도 그 여자를 죽이는 건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나야. 그 말과 함께 그는 무기를 주인공에게 겨눈 뒤 힘없이 그의 품으로 쓰러졌다. 주인공은 폭소를 터뜨리며 소리쳤다. 먼지나 마실 줄 아는 이 어린 놈의 새끼가 감히 내게 2번이나 명령을 해? 좋아. 날 아주 즐겁게 해주는군. 그러니 포상을 내려주지. 만약 네가 나보다 강해진다면 그 여자를 죽일 기회를 주마. 기대하고 있겠다. 한편 머리 대신 사슴 해골을 쓴 남자가 절벽 끝으로 올라왔다. 그 괴물의 눈구멍에 짙은 어둠의 에너지가 응집되었다. 얼마 후 주인공은 쏟아지는 폭포수 아래에서 가부좌를 틀고 명상에 잠겼다. 다음 순간 그는 번쩍 눈을 뜨고 정면을 향해 주먹을 내지르며 에너지를 뿜어냈다. 그는 내공이 한 줌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말했다. 그는 자신의 주먹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은 채 물었다. 그 계집이 정말 내 단전을 봉인했단 말인가? 이런 건방진 짓을.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다른 방도가 없을지도 모르겠군. 그러고는 잠든 플레이어에게 다가가 그를 걷어차며 소리쳤다. 언제까지 거기 자빠져 있을 거냐? 그 강력한 일격에 유타는 벽으로 날아가 처박혔다. 유타는 몸을 웅크린 채 무기를 움켜쥐고 소리쳤다. 이 미친 벽창호 같은 영감탱이가 내 진짜 본때를 보여주지. 좋아, 다시 한 번부터. 이번엔 진짜다. 그러자 주인공이 말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군. 그렇게 뒤지고 싶어 환장했나? 너랑 놀아줄 시간 따위 없다. 당장 그 빌어먹을 탑들을 모조리 박살 내버려야 하니 얼른 일어나라. 그 말에 유타가 실소를 터뜨리며 물었다. 내가 대체 왜 그쪽이랑 탑을 부수러 가야 하는데? 영감? 탑을 부술 게 아니라 그 여자부터 찾아야지. 그 말에 주인공이 호통을 쳤다. 이 멍청한 놈아.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느냐? 이 빌어먹을 세상엔 탑밖에 없으니 그 계집이 그중 하나에 숨어있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모든 탑을 때려 부수다 보면 조만간 그 계집을 찾아내 이 빌어먹을 장난질을 끝낼 수 있겠지. 유타가 중얼거렸다. 그래? 이 인간 진짜 단단히 미쳤군. 그때 노바가 그의 귀에 바짝 다가와 속삭였다. 유타, 솔직히 이 사람 너무 위험해 보여. 산산조각 냈잖아. 이 사람 곁에 계속 있다간 무슨 끔찍한 일을 당할지 몰라.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인공이 휙 돌아보며 물었다. 어이, 꼬맹이서 무슨 꿍꿍이를 속삭이는 거냐? 노바가 기겁하며 비명을 질렀고 그는 팔짱을 낀 채 말했다. 내가 너희가 좋아서 데려가려는 건 아니다. 이 녀석의 검술이 꽤나 쓸만해 보여서지. 게다가 너희도 그 계집을 잡고 싶어 하지 않느냐. 하지만 너희들의 그 보잘것없는 육체적 힘만으로는 그 계집을 상대하기 벅찰 거다.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마. 얼마 후 어느 탑 근처에서 주인공이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다. 드디어 도착했군. 그 계집이 세운 탑 중 하나인가? 그가 고개를 살짝 돌리며 덧붙였다. 그건 그렇고 며칠 새에 제법 많이 컸구나. 지금 그 몸집이라면 나한테 제법 쓸모가 있겠어. 그 순간 자욱한 연기 속에서 노바가 나타나 늠름하게 자세를 취하며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녀가 확실히 재능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간만 더 있었다면 내공을 다루는 법까지 가르쳐 주었을 텐데. 말이다. 그러자 그녀는 우람한 팔 근육을 과시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부 스승님 덕분인걸요. 그녀가 호탕하게 웃자 주인공이 덧붙였다. 그런데 이 꼬맹이 녀석은 대체 언제 오는 거냐? 한낱 하수인보다도 뒤처지다니 참으로 한심한 꼴이로군. 그때 유타가 남은 힘을 쥐어짜내며 그들에게 다가와 말했다. 잠깐만요 좀. 진짜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저 따위 통나무를 짊어지고 어떻게 뛰라는 거야. 이게 무슨 지옥 훈련이냐고. 그리고 노바, 얜 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렸잖아. 더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어. 그러고는 네 발로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주인공은 미간을 찌푸린 채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한심한 녀석. 그래도 용케 따라오긴 했군. 이 탑은 뭔가 기분 나쁘게 생겨 먹었어. 지난번 것보다 훨씬 더 역겨울 것 같군. 그때 노바가 물었다. 스승님, 이제 들어가시는 겁니까? 하지만 입구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제자라면 그런 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어차피 지금 당장 여기서 이 빌어먹을 탑을 박살 내버릴 테니까 말이다. 그녀는 환희에 찬 비명을 질렀다. 역시 스승님이십니다. 한 방에 산산조각 내버리시죠. 그러자 유타가 기겁하며 소리쳤다. 뭐라고? 안 돼.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는 일단 계획부터 세우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주인공은 이미 주먹으로 가공할 일격을 날려버렸고 시스템은 치명적인 오류를 경고했다. 주인공의 손이 에너지로 휩싸였고 시스템은 탑 내부로의 강제 이동을 알렸다. 그들은 거세게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고 비명을 내질렀다. 유타가 손을 뻗으며 절규했다. 이 미친 영감탱이야. 내가 일단 생각부터 좀 하자고 했잖아.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그들은 폐허가 된 도시의 길거리에 떨어졌다. 유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고 주인공은 팔짱을 낀 채 이 흉물스러운 구조물들이 대체 뭐냐고 물었다. 유타가 고개를 들며 물었다. 여기 대체 어디야? 무슨 도시 같은데? 그가 정말 원래 있던 세계로 돌아온 걸까? 그때 겁에 질린 노바가 그에게 저기를 보라고 말했다. 그는 옆을 돌아보고 생각했다. 저건 플레이어들의 시체잖아. 왜 이렇게 많은 거지?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긴 분명 그의 세계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긴 어디란 말인가? 그때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다음 순간 플레이어들의 시체에서 에너지가 분출되기 시작했다. 유타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 그때 한 플레이어가 공중으로 떠오르며 말했다. 이들이 최근에 소환된 플레이어들인가 보군. 그는 즉시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오직 유령왕인 자신만이 이 탑의 꼭대기에 닿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 순간 거대한 해골이 그의 앞에 나타나 앙상한 손을 앞으로 뻗었다. 유타는 놀라서 생각했다. 해골? 아니, 이 녀석은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그는 소리쳤다. 영감님, 빨리 피하셔야 해요. 하지만 주인공은 씩 웃으며 주먹을 쥐고 소리쳤다. 이런 하찮은 미물을 보고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냐? 그가 주먹을 뻗자 강력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그는 뒤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은 채 말했다. 한심한 쓰레기 같으니 이딴 수준으로 꼭대기에 오르겠다고? 이 얼마나 뻔뻔하고 멍청한 짓인가. 그저 괴물들 뒤에 숨은 겁쟁이에 불과하구나. 이창우는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괴물들 뒤에 숨었다고? 그 순간 그의 뒤로 몇 마리의 괴물들이 더 나타났고 그는 덧붙였다. 무슨 우스운 소리를 하는 거지? 마음이 바뀌었다. 끝까지 싸워야겠다. 그를 시험해보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고 싶어졌다. 그러자 괴물들이 공격하기 위해 움직였고 주인공은 되물었다. 날 시험겠다고? 그는 오른손을 내뻗으며 덧붙였다. 감히 너 같은 하찮은 것이 왕을 시험하려 드느냐? 그 말과 함께 그는 손을 휘둘러 괴물 중 하나를 뒤쪽 벽으로 날려버렸고 벽에 금이 가게 만들었다. 다른 괴물이 뒤따라오며 마법 사슬을 뿜어내어 주인공의 팔다리를 묶었다. 그가 놀라 이를 쳐다보는 사이 거대한 괴물이 등 뒤에서 그를 덮쳤다. 하지만 그 순간 여러 번의 참격이 괴물의 몸을 휩쓸었고 주인공은 간지럽다고 말했다. 그때 시스템에서 해골 병사들과 심연의 무리가 소환되었다는 알림이 떴다. 그들 주위에 나타난 마법진에서 더 많은 언데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주인공은 에너지를 방출해 괴물들을 사방으로 날려버렸다. 괴물 중 하나가 뒤에서 그를 향해 돌진했지만 그는 주먹을 날렸고 이어 시스템은 결박된 유령이 소환되었다고 알렸다. 그는 물었다. 이건 또 뭐지? 창우가 주인공 뒤에 나타나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탯도 스킬도 없지 않은가? 그런데 대체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그러더니 그는 단검을 뽑아들고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어차피 내 영혼을 흡수할 테니까. 그는 권능, 죽음의 표식을 사용했다. 그가 앞으로 돌진했고 그 순간 노바와 유타가 그 강력한 에너지의 흐름을 막아섰다. 유타는 앞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미친 힘은 대체 뭐지? 1대1 전투에서 영감님과 대등하게 맞서다니. 도대체 저 자식 정체가 뭐야? 그리고 노바가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유타, 저 사람은 플레이어 같지 않아.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이 남자에게서 여신 예수아와 같은 에너지를 느꼈다. 잠시 후 창우가 말했다. 이게 마지막 영혼인가? 성가신 놈이지만 이제 예수아와의 계약은 그는 다 채웠고 에너지를 집중하며 손을 앞으로 뻗고 덧붙였다. 미확인 플레이어여. 그는 영혼 흡수를 사용하며 내 영혼을 유용하게 써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주인공이 앞으로 돌진하며
여러 마리의 괴물들을 더 베어 넘겼다. 그가 물었다. 여신이라고 했나? 설마 내 단전을 봉인했던 그 저주받을 여자를 말하는 것이냐? 운도 좋군. 마침 찾고 있던 참이었는데 죽고 싶지 않다면 당장 불어라. 창우가 대답했다. 그래, 맞아. 그가 약할 리는 없지. 하지만 무언가 착각하고 있군. 이 탑에서 죽는 건 내가 아닐 테니까. 그 말과 함께 그는 자신의 몸 주변에 여러 개의 단검을 소환해 주인공을 향해 겨냥했지만 주인공은 씩 웃으며 손가락으로 단검 하나를 잡아낸 뒤 다시 마지막 순간에 그 플레이어는 피했지만 머리카락 몇 가닥이 잘려나간다. 그러자 그는 낄낄거리며 정말 이상한 놈이라고 평했다. 더 이상 내 강함을 부정할 의미는 없겠지. 제대로 상대해 줄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죽음의 신 하데스의 갑옷 권능을 사용했다. 갑옷이 그의 손에 나타났고 다음 순간 그는 돌진했다. 그는 팔을 교차한 뒤 무기를 휘두르며 이걸 어떻게 감당하는지 보자고 소리쳤다. 하지만 주인공은 상체를 뒤로 젖혀 그의 공격을 피하며 물었다. 고작 이게 다냐, 애송이?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소리치며 반격했다. 그가 땅을 차고 공중으로 뛰어올랐고 주인공은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아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힘의 차이가 무엇인지 보여주마. 그는 손을 앞으로 뻗어 공격을 막아냈다. 강력한 에너지가 폭발했고 창우는 뒤로 물러나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정말 강하다고 말했다. 한 가지 알려주지. 여신 예수아를 찾고 있다고 했지? 그렇지. 내게 이 탑을 준 게 바로 그녀다. 하지만 아직 탑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얻지 못했기에 여신 예수아와 계약을 맺었지. 그녀에게 10,000명의 플레이어 영혼을 바쳐야만 이 탑의 진정한 후계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영혼이 다 모였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노바를 향해 에너지를 쏘아 보냈다. 유타가 깜짝 놀라 그녀를 부르며 생각했다. 젠장, 언제 저런 짓을? 그가 소리쳤다. 이 개자식아, 노바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가 무기를 휘둘렀지만 창우는 방해하지 말라고 대답했다. 하찮은 것 같으니. 다음 순간 그의 옆에 나타난 괴물이 그의 몸통에 곧장 손을 찔러 넣었다. 그리고 창우가 덧붙였다. 저항해봤자 소용없다.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시스템이 후계자의 의식 퀘스트를 알렸다. 마지막 0번째 영혼을 수집했습니다. 탑의 모든 능력이 잠금 해제됩니다. 잠금 해제까지 1분 4초 남았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이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그렇군, 악령을 조종하는 강령술사였어. 그의 왕국에도 그런 천박한 술수를 쓰는 자들이 있었지. 아, 마교의 그 역겨운 쓰레기들 말이야. 그는 이곳에서 그들의 수법을 보게 될 줄은 예상치 못했다. 그런 다음 그는 손에 기를 집중하며 덧붙였다. 평소 같으면 절대 이런 더러운 수법을 쓰지 않겠지만 내 놈이 선을 넘었다고 말이다. 그러니 그 기술을 제대로 쓰는 법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진정한 강령술의 힘이 무엇인지 똑똑히 지켜보라는 것이었다. 그가 기를 더욱 집중하자 영혼들이 그를 향해 날아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창우는 경악하며 생각했다. 내가 모은 영혼들이 저놈에게 넘어가고 있다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시스템이 그런 걸 허용할 리가 없잖아. 그때 노바와 유타의 영혼이 주인공 앞에 나타났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마음껏 놀아봐라, 꼬맹이들. 이제 이 멍청이를 실컷 패주라고 말이다. 다음 순간 창우는 놀란 눈으로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내가 죽은 건가? 그러고는 주인공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소리쳤다. 내 놈이 한 짓이군. 그래? 당장 내 몸을 돌려내란 말이야. 주인공은 미간을 찌푸린 채 그를 보며 물었다. 지금 진심으로 내 탓을 하는 거냐? 내가 아니었다면 넌 그저 고깃덩어리가 되었을 거라고. 영혼이 몸을 빠져나온 건 내 탓이 아니다. 전부 저놈의 잘못이지. 저 멍청이가 영술로 너희 영혼을 꼭두각시로 만들려 했기에 내가 내 힘으로 그 술법을 가로챈 것이다. 간단히 말해 영혼이 치유될 수 있도록 육신에서 떼어놓은 셈이지. 그러니 그만 징징대라. 군말 말고 나를 따르라고 덧붙였다. 저놈에게서 충분한 영혼을 빼앗았으니 이제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을 거다. 그러자 유타는 생각했다. 비록 영역의 조화라 해도 자신 안에서 무언가 달라진 느낌은 없다고 말이다. 주인공은 이어서 말했다. 이제 저놈에게 진정한 무공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이에 창우가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고작 영혼 몇 개 훔쳤다고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헛소리 짓거리지 마라. 어떻게 훔쳐냈는지는 몰라도 네가 빼앗은 영혼은 3발의 피에 불과하다. 진정한 무공의 힘이라니 웃기지 마라. 등 뒤에 고작 2명밖에 없으면서. 그러자 주인공이 실소를 터뜨렸다. 고작 2명이라고? 여전히 그런 하찮은 숫자로 힘을 가늠하는군. 그 순간 유타가 무기를 휘둘러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소환수 중 하나를 파괴했다. 창우는 깜짝 놀라며 의아해했다. 저런 힘이 어디서 솟아난 거지? 갑자기 폭발한 이 에너지는 대체 어디서 온 거야?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 죽어가던 놈이었는데 괴물 여러 마리가 노바를 향해 돌진하자 유타는 미간을 찌푸린 채 큰 소리로 그녀를 부르며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인지 걱정했다. 다음 순간 강력한 에너지 줄기가 괴물의 머리를 꿰뚫었다. 손을 앞으로 뻗은 노바는 놀란 표정으로 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뭐지? 유타가 괜찮냐고 물었다. 아무래도 이 무공 덕분에 그녀가 정말로 강해진 모양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하다가는 끝이 없을 터였다. 그가 자신들을 향해 몰려오는 언데드 무리를 바라볼 때 창우는 시스템 창을 확인했다. 주인공이 그에게 똑똑히 들으라고 말했다. 이 싸움을 끝내려면 저 성가신 창부터 부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그의 단전이 봉인된 상태라 강기를 사용할 수는 없었다. 그것을 부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유타가 물었다. 하지만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봉인되었다 해도 그는 여전히 무공을 사용할 수 있었다. 주인공은 주먹을 꽉 쥐며 그것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내공을 쓸 수 없다 해도 외부의 기를 끌어다 쓰는 건 그에게 식은 주변에 충분한 기운만 있다면 강기에 버금가는 힘을 발현할 수 있었다. 그러고는 노바를 바라보며 말했다. 별거 아니야. 내 영혼을 내게 넘겨라. 그녀가 당황하며 되물었다. 네? 잠시 후 시스템이 경고 메시지를 띄웠다. 수집한 영혼이 부족합니다. 퀘스트를 완료하려면 더 많은 영혼을 모아야 합니다. 창우는 이를 보며 분통을 터뜨렸다. 저 빌어먹을 기생충 놈들 때문에 기껏 모은 걸 또 낭비하게 생겼잖아. 뭐 더 모으면 그만이지. 지금 중요한 건 저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거다. 그는 앞으로 손을 뻗으며 덧붙였다. 나의 영혼들이여 부름에 응답하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적을 쓸어버려라. 그때 주인공이 말했다. 어이 꼬맹이 명심해라.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나를 믿고 이 일격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라. 저놈에게 닿을 길을 열어야 해. 무기의 길을 집중하던 유타는 그에게 걱정 말라고 대답했다. 영감님을 완전히 믿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노바와 저를 위해서라도 이 길은 반드시 열겠습니다. 큰 기합과 함께 앞으로 돌진한 그는 성검 아스테리온의 천상검 횡배기를 시전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창우가 코웃음 쳤다. 잡몹들을 처리하느라 온 힘을 낭비하다니 참으로 멍청하고 그는 씩 웃으며 소용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내 군대를 전부 상대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다음 순간 주인공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며 말했다. 내 예상대로 넌 그저 흔해 빠진 겁쟁이일 뿐이군. 저 망할 악령들이 하나씩 죽어나갈 때마다 그 파란 창을 꺼내 점수나 확인하고 있던 걸 내 놈의 그 지루한 영술도 이제 끝이다. 모든 게 끝났다. 다음 순간 그는 패왕의 무공 아수라 권법을 펼쳤다. 그의 주먹에서 강력한 기가 뿜어져 나오며 창우의 시스템 창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는 생각했다. 이럴 수는 없어. 말도 안 돼. 내가 고생해서 쌓아 올린 모든 게 한순간에 박살 나버리다니.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 내 상태 창과 힘, 내 세상이.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영혼 데이터가 손상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삭제됩니다. 계승의식 퀘스트에 실패했습니다. 몇 초 후 큰 한숨을 쉬며 몸을 일으킨 유타는 자신의 몸을 만져보고는 깜짝 놀랐다. 뭐지? 내가 원래 몸으로 돌아온 건가? 그는 화들짝 놀라 눈을 뜨며 생각했다. 영감님의 말이 맞았다. 완전히 치유된 것이다. 그는 도저히 의문을 멈출 수가 없었다. 대체 이 영감님의 정체가 뭐지? 한계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 그때 창우가 머리를 부여잡고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그는 제발이라며 애원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전부 저놈들 때문이야. 멍청한 놈들 같으니라고. 이제 자신이 살던 세계를 멸망해서 구할 유일한 방법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저들이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조금 전 창우는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거리를 걷고 있었다. 어느 순간 그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이어폰을 귀에서 빼자 하늘에 여러 개의 블랙홀이 나타난 것이 보였다. 그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시는 이미 파괴되어 있었다. 거리에는 수많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고 창우는 땅에 파인 구멍 근처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고 다음 순간 예슈아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그에게 시스템 창을 띄워주었다. 현재로 돌아와 주인공은 앞으로 걸어나가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다. 당신의 세계가 파괴되었다고? 유타가 물었다. 당신도 다른 세계에서 소환된 우리 같은 플레이어 아니었어? 그런데 어째서? 창우는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자신이 처음 플레이어가 되었을 때 그의 세계는 몬스터 웨이브로 인해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계를 구하고 싶었고 이 힘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 목표 하나로 이 탑의 꼭대기까지 올랐고 그곳에서 진실을 알게 되었다. 탑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유타가 놀라며 말했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기회라고. 창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그래, 그는 이 힘을 이용해 탑 안에 자신이 살던 원래 세계를 재창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저 모두를 구하고 싶었을 뿐이다. 이제 막 그럴 기회를 얻었는데 저들이 그 기회를 앗아가 버렸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내 놈이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주인공은 그딴 한심한 변명을 늘어놓을 거였다면 임무는 진작에 끝났을 거라며 받아쳤다. 겁쟁이 녀석, 너 같은 한심한 약골이 세상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그럼 세계가 무너져 내릴 때 왜 도망친 거냐? 넌 애초에 모두를 구할 생각 따윈 없었다. 그저 내 세계를 다시 만들 기회만을 원했을 뿐이지. 그런 역겨운 숫자, 장난질로 그게 가능할 거라 믿은 거냐? 그딴 공허한 힘으로 세계를 재창조하려 하다니. 내 놈이 이 탑에서 무슨 짓을 하든 전부 소용없는 짓이다. 슬픔에 빠져 현실을 망각한 것 같으니 내 한마디만 해주지. 넌 그 한심한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영웅 행세를 하기로 한 것뿐이다. 그 말에 창우는 닥치라고 소리쳤다. 그가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지만 주인공은 이를 피하고 그의 뺨에 주먹을 꽂아 벽으로 날려버렸다. 창우는 생각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정말로 모두를 구하고 싶었어. 얼마 전 예슈아는 그의 곁에 서서 말했다. 친애하는 플레이어님, 마침내 탑의 모든 층을 이제 원하신다면 세계가 멸망하기 직전으로 돌아가 몬스터 웨이브에 맞서 모두를 구하시거나 특별 퀘스트를 수락해 탑의 힘을 물려받고 세계를 재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 몬스터 웨이브에 맞서며 끝없는 전쟁의 영웅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탑 안에서 원하는 세계를 창조하고 구원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때 그는 탑의 힘을 이어받아 자신의 세계를 구하겠다고 대답했었다. 현재로 돌아와 시스템은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며 탑의 붕괴를 알리기 시작했다. 유타가 날카롭게 시선을 돌리며 물었다. 또 뭐야? 탑이 정말 무너지고 있는 건가? 그러고는 주인공을 바라보며 물었다. 영감님, 이제 어떡하죠? 이대로 여기 있다간 탑과 함께 죽고 말 거예요. 그때 창우가 말했다. 예슈아는 이 세계의 모든 탑이 결국 하나의 길로 이어진다고 했지.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어쩌면 이 길의 끝에 도달하면 마침내 여신 예슈아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녀를 원한다면 그 길을 찾아야 해. 유타는 하나의 길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왜 그런 얘기를 자기들에게 해주는 건지 물었다. 창우는 웅크리고 앉아 근육질 사내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제 알겠다고 말했다. 자신은 현실을 도피하려 영웅놀이에 취해 있던 겁쟁이였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다. 결국 그는 이미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기를 포기했던 것이다. 공허함만이 남은 이 세계에서 그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었다. 출구는 바로 그의 등 뒤에 있을 터였다. 주저하다간 그 역시 사라질 것이다. 탑이 무너지기 전에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여기 남으실 건가요? 그러자 주인공이 앞으로 걸어나가며 말했다. 알겠다. 비록 겁쟁이일지언정 아직 일말의 자존심은 남아있군. 네, 좋을 대로 하거라. 내가 그 여자를 찾아내 죽일 때 내 운명도 걷어주도록 하마. 그가 앞으로 걸어나가자 유타가 깜짝 놀라며 정말 이대로 저 사람을 두고 갈 거냐고. 우리와 함께 가서 예슈아를 찾는 걸 도울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주인공은 닥치라고 쏘아붙였다. 이 무지한 꼬맹이 녀석아. 그는 고개를 살짝 돌리며 덧붙였다. 저자는 생사를 건 사투 속에서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저 목숨을 거두는 대신 자신이 죽을 장소를 직접 선택하도록 허락해 주었지. 이것이 자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 그 말을 남기고 그는 공간에 생긴 균열을 향해 걸어갔고 유타는 경악했다. 뭐라고요? 그가 돌아서서 하지만 이라 말하려 할 때 노바가 소리쳤다. 시간이 서둘러. 없어. 조금만 더 있으면 탑이 완전히 무너질 거야. 그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자신도 알지만 그 역시 사람이라고. 그 말을 끝으로 그는 플레이어에게 달려가 그를 등에 들쳐 업었다. 그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창우는 놀라서 그를 부르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다. 자신에겐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힘도 목적도 아무것도. 이 탑을 벗어난다 해도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단 말이야. 유타는 그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지금 당장 이유가 없더라도 언젠간 반드시 찾게 될 테니 그렇게 함부로 목숨을 내던지지 말라고. 그 말에 창우는 묵묵히 있다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젠장, 지금 진심으로 그걸 묻는 거야? 김유타, 이 바보 같은 놈, 이제 만족해? 창우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깜짝 놀랐다. 뭐? 그는 싸우고 싶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뭔데? 잘난 척하는 자식아? 그가 대답했다. 창우. 유타는 그 이름도 별로 인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창우는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다고 했다. 그는 빛나는 물건을 건네며 말했다. 부디 이 힘을 지혜롭게 써줘. 그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이게 뭐야? 그는 그것을 빼앗아야만 했다.
누가 이런 걸 원한대? 그는 이 힘이 없으면 어차피 시스템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대답했다. 자신의 몸을 유지하지도 못할 거라고 했다. 그는 서서히 사라지며 반드시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타는 손에 그 물건을 쥔 채 플레이어를 부르려 했지만 시스템에서 경고가 울렸다. 1초 후 탑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312번 탑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한편 시스템 앞에 나타난 창을 들여다보던 예슈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탑을 하나 분발해야 할 텐데 스탯 하나 없는 플레이어 주제에. 시스템 창은 탑 내부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었다고 보고했다. 유타가 말했다. 진짜 사라졌네. 그는 의아했다. 처음부터 그를 구할 수는 없었을까? 어차피 스탯 창은 산산조각 났을까? 그는 이것이 파괴되면 플레이어의 육신도 함께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자기도 죽었어야 했다. 그런데 왜 아직 살아있는 거지? 시스템의 힘이 아직 그의 안에 남아있는 걸까? 아수라가 물었다. 왜 이렇게 조용하냐? 애송이. 아까부터 표정이 심각한데. 아까 그놈 때문이냐? 그는 헛웃음을 치며 말했다. 뭐, 알고 보니 좋은 녀석이었잖아요. 유타가 물었다. 그래서요? 또 잔소리할 거예요? 그냥 그 녀석 때문에 뒷맛이 씁쓸해서 그래요. 분명 악당이었는데 불쌍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게다가 이런 것도 줬고요. 좋은데 쓰고 원래 세계로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영감님한테 드릴게요. 지금으로선 이게 최선의 방법 같아요. 아수라는 유물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이 물건에서 그 저주받을 여자의 기가 느껴진다. 어쩌면 이 힘으로 단전을 뚫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유타가 물었다. 정말요? 그럼 힘을 전부 되찾을 수 있는 거네요. 아수라는 호들갑 떨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아주 극히 일부만 회복될 뿐이다. 이 물건의 기운은 확실히 그 여자의 것과 비슷하지만 그녀가 내 단전을 봉인했던 강력한 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유타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도대체 이건 뭔데요? 단전이고 뭐고 영감님은 지금도 미친 듯이 세잖아요. 아수라가 대답했다. 지금의 나는 오직 왜곡만 사용할 뿐이다. 다시 말해 그저 억눌리지 않은 순수한 완력일 뿐이지. 유타가 물었다. 그럼 지금까지 오직 육체의 힘만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노바가 말했다. 정말 괴물이 따로 없네요. 아수라가 말했다. 그리고 단전을 회복하게 되면 내공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온몸에 흐르는 기의 힘을 사용해 외공을 초월하는 힘을 발현할 수 있지. 유타가 다시 물었다. 내공이요? 무슨 마법 스킬 같은 건가? 그는 생각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영감님은 스탯창 없이도 이렇게 강하잖아. 탑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 만약 스탯이 있었다면 수치가 도대체 얼마나 높았을까? 노바가 유타에게 물었다. 무슨 생각해? 유타가 대답했다. 그냥 저 영감님의 힘을 스탯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 중이었어. 아수라가 그의 머리에 꿀밤을 먹이며 물었다. 아직도 그 망할 창과 숫자 타령이냐? 유타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귀도 엄청 밝으셔라. 그럼 영감님이 맨날 말하는 그 힘이란 건 대체 뭔데요? 아수라가 대답했다. 쓸데없는 소리. 진정한 힘이란 수련과 노력 속에서 흘린 피, 땀, 그리고 눈물의 결실이다. 주먹을 꽉 쥐고는 모두에게 똑똑히 들으라고 명했다. 그런 힘을 얻기 위해 나는 매일 1000번의 주먹을 내질렀다. 하지만 다른 이가 똑같이 한다고 해서 내가 그보다 약해지겠느냐? 아니지. 아무리 주먹을 많이 휘둘러도 그 안에 담긴 마음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는 다시 주먹을 쥐며 말했다. 즉,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며 나머지는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이다. 뻗어 숲속의 새로운 길을 뚫어버렸다. 유타와 노바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얼어붙었다. 아수라가 물었다. 이제 알겠느냐? 어찌됐든 진짜 문제는 이 힘을 어떻게 쓰냐는 거다. 유타가 소리쳤다. 악몽이 따로 없네. 도통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마야, 월, 그 여자는 대체 무슨 꿍꿍이인 거야? 잠시 후 아수라가 물었다. 내 놈도 이런 건 처음 보는 거냐? 유타가 다시 물었다. 네, 누구 때문인지 몰라도 탑을 통과하기도 전에 제 스탯이 다 박살났으니까요. 아수라가 대답했다. 그렇군. 그는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저 녀석은 이것에 대해 알고 있을까? 유타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자 아수라가 물었다. 저놈도 이 힘을 노리고 온 건가? 당장 모습을 드러내라고 해라. 그들 앞에 괴물이 나타났고 유타가 소리쳤다. 도대체 이건 또 뭔데? 이게 탑에서 나온 몬스터라고? 하지만 사악한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대체 누구지? 몬스터가 도끼를 휘두르자 아수라가 호탕하게 웃었다. 그가 소리쳤다. 좋아. 바로 본론으로 들어오시는군. 어디 한번 공격해 보거라. 몬스터가 돌진하며 검을 휘두르자 아수라가 방어 태세를 갖췄다. 도끼수를 외치는 상대를 그가 내리쳤다. 그는 바닥을 치며 대지 분쇄를 사용했다. 주인공이 맨손으로 도끼를 쥐자 바닥에 핏방울이 떨어졌다. 그는
아주 강력한 자세라고 말했다. 몬스터가 그를 쳐다보자 아수라는 공격을 향해 돌진하며 말했다. 왕에게 도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군. 그는 주먹으로 몬스터를 쳐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주인공이 돌아서며 말했다. 더 노력해야 할 거다. 몬스터가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절대 용서 못해. 유타가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이 녀석, 로브를 입은 소녀가 얼굴을 찌푸리며 왜 다들 자신의 탑을 부수냐고 물었다. 유타가 사과했다. 우리가 탑을 부순 건 맞지만 우리 짓이라고는 말 안 할게. 소녀는 짜증을 내며 시침이 떼지 말라고 명령했다. 너희가 탑을 부수는 걸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너희의 목적이 뭐야?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그 멍청이들만 아니었어도 이 황량한 세계를 2년이나 떠돌진 않았을 거야. 걔네들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내 세계로 돌아갔을 거라고. 주인공이 그녀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말했다. 이 패배자 녀석이 말이 너무 많군. 유타가 두려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며 용서를 구했다. 잠시 후 칼리나가 사과했다. 실수로 다치게 할 뻔했어요. 정말이에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유타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런 상황에선 누구라도 오해했을 테니까요. 어서 일어나세요. 그건 그렇고 그런 스탯으로 탑의 정상에 오르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칼리나, 스탯 창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녀가 대답했다. 네, 지금 당장요. 칼리나가 시스템 창을 열며 말했다. 여기요. 시스템 창에는 칼리나가 86레벨이라고 나와 있었다. 그녀의 스탯은 고작 1포인트였다. 유타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저런 스탯으로 어떻게 정상까지 온 거지? 그냥 레벨업만 하고 스탯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잖아.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이 여자도 저 영감님 같은 괴물인 건가? 유타가 말했다. 그러니까 탑의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건가요? 칼리나가 대답했다. 네, 평범한 몬스터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스탯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만 떴죠. 그 메시지와 함께 탑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유타가 스탯이 부족해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역시 그건 예슈아의 짓이 틀림없어. 칼리나가 다시 물었다. 예슈아요? 유타가 말했다. 우리에게 이 스탯 창을 주고 이곳으로 소환한 존재예요. 우린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그녀를 찾고 있죠. 칼리나가 말했다. 그나저나 저분은 저기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주인공은 한쪽 구석에 앉아 만화를 뿜어내고 있었다. 유타가 대답했다. 나도 전혀 모르겠어. 아티팩트가 허공으로 떠오르며 빛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유타가 물었다. 방금 뭐였어? 주인공의 몸에 사슬이 박혀 있었고 유타는 단전 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회복 효과라고 생각했다. 그는 머리를 부여잡고 생각했다. 머리가. 그는 성을 공격하는 환영을 보았다. 촉수가 달린 괴물이 도시 위로 솟아올랐고 예슈아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유타는 이 기억들이 대체 뭔지 궁금해했다. 낯익은 얼굴인데. 아수라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드디어 내공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아직 부족해. 단전의 봉인을 부수려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내게 건 봉인을 이 힘으로 부수라는 뜻인가? 흥미롭군. 마침내 힘을 되찾을 방법을 찾은 것 같군. 이 기운을 사용하는 한 점차 단전을 회복할 수 있을 거다. 그가 몸을 돌려 서두르라고 말했다. 다음 탑으로 향할 시간이다. 애송이. 유타가 다가가 말했다. 영감님, 이건 모든 탑에 계승자의 힘이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안 그래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곳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니, 내가 길을 알아. 유타가 돌아서며 물었다. 노바, 너, 내 모습이 어떻게 된 거야? 그녀가 대답했다. 어떻게 된 건진 모르겠지만 이제 이 세계를 이루는 힘이 어디로 향하는지 느껴져. 그녀가 앞을 향해 만화를 방출하며 계승자가 있는 다음 목적지까지 길을 안내하겠다고 했다. 잠시 후 성을 걷던 그레이든이 말했다. 마왕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농지인 피바람의 들판은 유지보수를 위해 매월 수확량에 대한 세금을 거두고 있으며 어둠의 세력은 매월 정기적으로 금괴 한 개를 납품할 계획입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훌륭하군. 이대로라면 곧 100만에 도달하겠어. 그레이든, 최근에 수고가 많았으니 이만 가서 쉬도록 해라. 그레이든이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벨자르가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지? 그레이든이 대답했다. 병사가 동쪽 성벽을 순찰하던 중 정체불명의 일행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그들의 정체를 짐작하건대 아무래도 마계의 새로운 용사 일행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벨자르가 물었다. 그런가? 이 멍청이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뭐, 신경 쓸 것 없어. 오라고 해. 그가 말했다. 그들이 누구든 그의 성에 발을 들이게 두지 않을 것이다. 시스템 창이 보고했다. 플레이어 콜린의 스탯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스템 코드가 수락되었습니다. 8번 탑으로 이동합니다. 일행이 이동했고 유타가 놀라며 물었다. 그럼 어쨌든 탑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가 인정했다.
이 세계에선 스탯이 있으면 삶이 훨씬 편해지니까요. 아수라가 말했다. 한심한 녀석. 아직도 저 파란 창에 의존하고 있는 거냐? 쓸데없는 잡담이나 나눌 시간은 없다. 가능한 한 빨리 단전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 애송이. 그 잘난 후계자라는 놈은 어디 있느냐? 노바가 성을 가리키며 말했다. 후계자의 힘은 저기서 느껴져요. 그 순간 한 남자가 소리쳤다. 또 마왕 토벌에 실패했단 말이냐? 용사 에반, 대체 언제쯤 되어야 마왕을 쓰러뜨릴 텐가? 에반이 대답했다. 거의 다 잡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장비가 부서져 버렸지. 이해가 뭡니까? 가십니까? 더 좋은 장비를 사주셨다면 무조건 성공했을 겁니다. 남자가 다시 물었다. 장비라고? 불과 몇 달 전에 우리가 가진 최고급 장비를 내어주지 않았는가? 에반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들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한 소녀의 모습을 상상하며 물었다. 말이 나온 김에 새로운 성녀들을 모집하는 건 어떻습니까? 요즘 신성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서요. 남자가 짜증을 내며 말했다. 정말 뻔뻔하고. 에반 제임스, 내 놈은 더 이상 우리 왕국의 용사가 아니다. 이 왕국에서 너를 영원히 추방하겠다. 에반은 자신을 향해 겨누어진 검들을 보며 웃었다. 그가 말했다.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번엔 다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비밀 무기를 준비해뒀다고요. 남자가 소리쳤다.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마왕을 사냥한다는 핑계로 국고를 탕진하며 사치스럽게 살아온 것을 말이다. 제 발로 나가지 않는다면 당장 이 자리에서 처형을 명하겠다. 에반이 손을 들며 물었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왕국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순간 홀의 벽이 부서졌고 기사들이 놀라며 외쳤다. 대체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말도 안 돼. 주인공이 그들 앞에 멈춰서자 기사들이 비명을 질렀다. 마왕군의 공격인가? 저놈입니다. 아수라가 만화를 방출하며 소리쳤다. 죽기 싫다면 당장 그 힘을 내놓아라. 기사가 물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딴 난동을 부리는 거냐? 당장 저자를 포박하라. 왕궁을 모독한 죄는 즉결 처형이다. 아수라가 경비병들을 쳐서 날려버렸고 에반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기사들이 물었다. 방금 뭐였지? 방금 단 일격에 왕실 근위병 2명이 날아간 건가? 이 녀석은 대체 누구야? 에반이 씩 웃으며 소리쳤다. 보십시오, 폐하. 이들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비밀 무기입니다. 그냥 한 명 한 명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용병보다 강할 겁니다. 이들과 함께라면 분명 마왕 벨자르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수라가 불쾌한 기색으로 물었다. 뭐라는 거냐? 잠시 후 에반이 벽에 처박혔고 주인공이 불쾌하게 물었다. 대체 무슨 허접한 연극이냐? 에반이 사과했다. 뉴비입니까? 아니면 후계자입니까? 유타가 대답했다. 우리는. 에반이 그를 껴안으며 말했다. 그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후계자의 힘을 얻으러 오신 것 같군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마왕을 처치하러 가자고 제안했다. 아수라는 헛소리 집어치우라고 명령했다. 내 놈의 몸에서 그 힘을 뜯어내버리면 그만이다. 에반이 물었다. 그게 다입니까? 그럼 한번 해보시죠. 이것을 파괴하지 않고 후계자의 힘을 뽑아낼 자신이 있느냐고 아수라가 물었다. 에반이 무엇을 물었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만약 다른 후계자의 힘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면 이건 파괴될 겁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마왕 토벌 퀘스트에 동참하신다면 정당하게 제 힘을 넘겨드리죠. 유타가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고 아수라가 말했다. 내 놈과는 협력하지 않겠다. 유타가 말했다. 어르신, 잠시만 기다려보시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창우의 힘도 훔친 게 아니잖아요. 그가 기꺼이 제게 넘겨준 것이었죠. 에반이 손을 저으며 말했다. 말이 통하는 분이군요. 그렇죠? 제 소개도 아직 안 했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에반입니다. 유타도 답례로 자신을 소개하며 말했다. 그런데 후계자의 힘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다는 걸 어떻게 아는 겁니까? 에반이 그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어쨌든 간에요.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가 주인공을 보며 물었다. 합의는 되셨습니까? 칼리나는 그를 별로 믿지 않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수라는 미간을 찌푸리며 허튼 수작을 부리면 당장 목을 비틀어 버리겠다고 말했다. 에반이 웃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자, 모두 합의가 끝났으니 먼저 장비부터 맞추는 게 어떻겠습니까? 얼마 후 유타가 물었다. 그럼 여기가 마왕이 사는 마계라는 생각했던 거야? 것보다 훨씬 넓은데. 에반이 소리쳤다. 좋아. 이제 마왕을 쓰러뜨리러 갈 시간이야. 아수라가 갑옷을 벗자 에반이 어리둥절하며 뭘 하는 거냐고 물었다. 아수라가 대답했다. 이런 넝마 조각들은 거추장스럽기만 할 뿐이다. 에반이 대꾸했다. 아, 그게 비싸게 주고 산 건데 너도 필요 없어? 칼리나가 대답했다. 아니, 난 마음에 들어. 아수라가 말했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마왕은 어디 있나? 에반이 대답했다. 이런 용사가 있는 세계에서는 적어도 마왕성까지는 직접 가야 한다고. 그 순간 그들을 향해 미사일이 날아왔고 유타가 물었다. 저게 뭐야? 미사일 아니야? 그들이 비명을 질렀다. 멈춰. 시작부터 저러는 건 완전 사기잖아. 그 순간 벨자르가 말했다. 멍청한 용사 녀석, 배운 게 없군. 이번에야말로 그를 완전히 끝장내주마. 내 최고 걸작 안티히어로 하이브리드 최신식 완전 무장 절대 요새 마왕성이다. 에반, 널 먼지로 만들어주마. 그는 시스템 창에서 목표물을 선택하고 미사일을 발사했다. 유타가 물었다. 도대체 저게 다 뭐야? 미사일 맞지? 그가 기다려달라고 소리쳤다. 시작부터 저러는 건 완전 사기잖아. 에반이 만화를 방출하며 앞으로 돌진했다. 그가 모두의 앞에 블록을 들어 올려 미사일 공격을 튕겨냈다. 시스템 창이 알렸다. 이 세계의 만능 창고. 에반이 뒤돌아보며 물었다. 다들 무사해? 유타는 속으로 감탄했다. 이건 정말 대단한데 저 많은 미사일을 단 한 번에 막아내다니. 이 녀석 좀 짜증나긴 해도 이게 진짜 계승자의 힘이라는 건가? 에반이 혀를 차며 말했다. 이 주문들 보게. 이번에도 시작부터 전력을 다하기로 작정한 건가? 에반이 잘 들으라고 당부했다. 이곳 마계의 모든 구역은 마왕이 직접 설계한 던전이야. 우리가 보는 용암, 바위, 나무, 그 어떤 것이든 이런 식의 무기로 돌변할 수 있어. 방심해선 안 돼. 다음 공격이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 순간 그들은 다시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벨자르가 외쳤다. 또 동료들을 끌고 왔군. 용사, 에반, 내가 널 내 성까지 순순히 오게 놔둘 거라고 정말 생각했나? 에반이 불만스레 소리쳤다. 마왕 벨자르, 언제까지 숨어있을 셈이냐? 스스로 마왕이라 칭한다면 당장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맞서라. 네가 아무리 도망치고 숨어도 우린 멈추지 않을 거다. 벨자르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렇게까지 결연하다면 네 뜻대로 해주마. 그렇다면 나도 전력을 다해 내 의지에 맞서주지. 유타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며 생각했다. 이건 상태창이잖아? 잠깐만. 그럼 이 마왕도 우리 같은 플레이어란 말이야? 벨자르가 외쳤다. 자, 그럼 용사들이여, 이 쇼를 마음껏 즐겨보시지. 내가 특별히 설계한 마계의 새로운 던전을. 그들 주변에 블록들이 나타났고 시스템 창이 알렸다. 마계의 새로운 던전이 추가되었습니다. 맵 데이터를 불러오는 중 대상들을 새로운 던전으로 이동시킵니다. 잠시 후 유타가 복도를 내달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가 비명을 질렀다. 여긴 대체 왜 이렇게 함정이 많은 거야? 그가 실수로 벽돌 하나를 건드렸다. 갑자기 그곳에서 무언가 튀어나왔고 아무리 함정을 많이 숨겨놨다 해도 이건 너무 지나쳤다. 칼리나가 도끼를 휘둘러 바위들을 산산조각냈다. 그녀가 물었다. 너 괜찮아? 유타가 기뻐하며 외쳤다. 칼리나, 넌 무사했구나. 그녀가 물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어? 그리고 여긴 대체 어디야? 유타가 대답했다. 마왕이 직접 만든 던전인 것 같아. 칼리나가 되물었다. 던전? 유타가 대답했다. 네가 모를 수도 있는데 게임에선 흔한 거거든. 보통 던전은 복잡한 미로 구조로 되어 있고 몬스터랑 함정이 사방에 무작위로 깔려 있어. 칼리나가 대답했다. 그렇구나. 네, 말대로네. 여긴 정말 미치도록 헷갈리는 미로 같아. 아무리 다른 길로 가보려 해도 계속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잖아. 그럼 대체 이 던전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해? 유타가 대답했다. 우선 스승님과 에반부터 찾아야 해. 이곳을 부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스승님일 테니까. 그 순간 아수라가 벽에 주먹을 내리꽂았고 에반은 깜짝 놀랐다. 에반이 비명을 질렀다. 안 됩니다, 어르신. 제발 길에 있는 걸 모조리 부수지 마세요. 그러면 출구를 찾기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아수라가 뒤돌아보며 감히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말라고 호통쳤다. 시끄럽고 멍청한 꼬맹이 녀석. 내 길은 내가 알아서 찾는다. 에반이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다. 좋아요. 마음대로 하시라죠. 여기 있는 벽을 다 때려 부숴도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걸요. 그나저나 벨자르 녀석, 이번엔 정말 단단히 벼르고 나왔네. 그는 나침반을 보며 말했다. 이 추적기로도 길을 전혀 못 찾겠어. 이거 정말 또 실패하는 거 아니야? 그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마왕을 쓰러뜨리기는커녕 마왕성 근처에도 못 가겠네. 이러다간 영영 왕국으로 못 돌아갈 거야. 노바가 에반에게 물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이 탑에 너 말고 또 다른 계승자가 있다는 사실 말이야. 에반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바는 그에게 시침이 떼지 말라고 말했다. 마왕 벨자르는 분명 그와 같은 플레이어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같은 후계자의 힘을 느꼈다. 에반이 그녀가 재미있다고 말했다. 그래, 이 탑에는 2명의 후계자가 있어. 그가 이 힘을 받았을 때 최상층에 그와 함께 서 있던 다른 플레이어가 있었다. 노바가 깜짝 놀라 물었다. 다른 플레이어라니?
벨자르를 말하는 거야? 에반이 대답했다. 그래, 그들은 탑을 함께 통과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신 예슈아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이었다. 그 때문에 후계자의 힘은 둘로 나뉘었고 그들은 서로 적대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한 명은 지상의 인간 세계에, 다른 한 명은 몬스터들이 우글거리는 마계의 말이다. 노바가 말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후계자 힘을 주겠다고 한 거구나. 에바는 그녀의 말을 끊고 자신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고 했다. 어차피 불완전한 힘은 추출할 수도 없거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난 이 탑의 후계자가 되는 데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오직 마왕 벨자르의 완전한 파멸뿐이지. 노바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자 에바는 웃으며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놓았다고 말했다. 마음에 담아둘 필요는 없다고 말이다. 어쨌든 다시 이 던전을 빠져나갈 길을 찾아야 했다. 그 순간 아수라가 벽을 부수고 그들 앞에 나타났고 에바는 알겠다는 듯 말했다. 역시 내 말은 절대 안 듣는군. 내가 직접 말했잖아. 우린 항상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이야. 이 던전을 빠져나가려면 먼저 우리의 위치부터 파악해야 해. MC가 그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그 입 좀 다물어. 그냥 얌전히 따라오기나 해. 시끄러운 놈. 출구는 이미 찾았으니까. 에바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뭐? 그 순간 그레이든이 말했다. 용사가 미궁을 빠져나왔군. 내가 직접 나서서 처리해야겠어. 유타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우리 또 그 조각상으로 돌아왔어요. 길을 잘못 들면 던전이 우릴 처음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럼 대체 여길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죠? 가능한 길은 전부 다 가본 것 같은데요. 벽에 아무리 표시를 남겨도 돌아와 보면 사라져 있으니 소용이 없었다. 칼리나가 그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유타, 저 조각상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 저렇게 작았나요? 유타가 소리쳤다. 칼리나 씨, 말이 맞아요. 정말로 전보다 작아진 것 같고 모양도 어딘가 이상해요. 그의 두 눈이 크게 떠졌고 그는 우뚝 멈춰섰다. 그는 생각했다. 여긴 던전이잖아. 설마? 유타가 말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칼리나 씨. 그녀가 조심스레 그를 바라보자 유타는 딱 한 번만 자신을 믿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우리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 보자고 제안했다. 칼리나가 당혹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왔던 길로 돌아가자니 뒷걸음질 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유타는 웃으며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염없이 헤매는 것보다 뭐라도 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칼리나가 대답했다. 좋아요. 알겠어요. 이런 상황에선 빠져나가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하니까요. 잠시 후 칼리나가 물었다. 유타, 이게 대체 그녀는 무슨 일이죠?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나가기는커녕 다시 이 장소로 돌아와 버렸잖아요. 유타는 기분 좋게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 예상이 맞았어.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고 있어. 그가 대답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장소인 것 같지만 우린 사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칼리나 씨, 저기를 한번 보세요. 칼리나는 뒤를 돌아보곤 깜짝 놀라 소리쳤다. 저건 횃불에 불이 켜졌잖아? 유타가 대답했다. 저 불이 전부 다 켜질 때까지 우린 계속해서 이 던전의 이변을 찾아낼 겁니다. 칼리나가 물었다. 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변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이죠? 유타가 대답했다. 간단히 말해서 평소 모습과 다르게 던전 안에서 무언가 변한 걸 예를 들면 전에 없던 함정이 갑자기 나타난다거나 던전의 구조가 어딘가 기이하게 변하는 거죠. 이 모든 게 하나의 이변입니다. 규칙은 아주 간단해요. 이변이 없으면 앞으로 전진한다. 이변을 발견하면 즉시 뒤로 돌아간다. 그리고 저 횃불들이 모두 켜질 때까지 이걸 반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칼리나가 다시 물었다. 정말이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인가요? 유타가 웃으며 말했다. 네, 부디 걱정하지 마세요. 전 이런 류의 게임을 정말 많이 해봤으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잠시 후 그들 앞에 새로운 통로가 나타났고 유타가 환호성을 터뜨렸다. 드디어 길이 열렸어요. 칼리나가 말했다. 믿기지 않네요. 어떻게 이 퍼즐을 푼 거죠? 유타가 대답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게임은 제게 식은 죽 먹기라고요. 새로 나온 게임은 무조건 다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조각상이 작아진 걸 처음 봤을 때 전 단번에 트릭을 알아챘죠. 칼리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쨌든 유타씨 덕분에 해냈군요. 그는 서둘러 내려가서 나머지 동료들을 찾자고 제안했다. 잠시 후 원형 계단을 내려오자 유타가 여기가 그곳이라고 말했다. 칼리나가 물었다. 그들은 지금 어디 있죠? 영감님과 에바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갑자기 유타 뒤에 그레이든이 나타났고 칼리나는 겁에 질려 조심하라고 외쳤다. 그녀가 도끼를 앞으로 내밀자 그레이든이 다가오며 말했다. 여기까지 오다니 용사의 동료들께서 친히 만드신 이 미궁을 빠져나오다니
제법 상당한 재주를 가졌군.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유타가 검을 휘두르기 시작하자 그레이든이 몸을 돌리며 말했다. 너희는 결코 마왕님께 유타는 공격을 받으며 생각했다. 이 움직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칼리나가 무기를 휘둘러 그레이든을 공격하려 했지만 그는 날렵하게 피했다. 그가 검을 뽑아들고 순식간에 공격하기 시작했다. 칼리나가 도끼를 휘둘렀지만 그레이든은 이미 그녀의 뒤로 이동해 있었다. 그녀가 그의 기척을 느끼고 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언제 여기까지? 그레이든은 재빨리 검을 휘두르며 좌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칼리나의 몸에 베인 상처가 생겨났고 그녀는 생각했다. 제기랄, 사방에서 공격해오고 있잖아. 이 자식을 잡으려면 정말 그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나? 그레이든이 멈춰서서 말했다. 힘은 좋지만 공격이 너무 느리고 무거운 무기로는 절대 날 쓰러뜨릴 수 없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의 안경이 깨졌다. 칼리나가 물었다. 정말로 느린가? 시스템 창이 등록된 장비 소환을 알렸다. 그녀는 기관총을 꺼내며 이것도 한번 피해보라고 말했다. 유타는 칼리나의 무기가 순식간에 바뀐 것에 놀라 두 눈을 크게 떴다. 알겠군. 인벤토리 창을 이용해서 전투 중에 무기를 교체하는 거였어. 하지만 무기 종류를 바꾼다고 해도 이 보스를 쓰러뜨리는 건 그리 쉽지 않을 텐데. 칼리나가 그레이든을 향해 무기를 난사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재빠르게 피했다. 칼리나가 수류탄을 꺼내 그가 있는 쪽으로 던졌다. 그가 그것을 베어내고는 놀라움에 두 눈을 크게 떴다. 연막탄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처음부터 시야를 가리기 위해 저걸 쓴 거였단 말인가? 칼리나가 칼집에서 검을 뽑았고 시스템 창이 등록된 장비 소환, 쿼터 스태프로 장비 변경을 알렸다. 그녀가 그레이든을 타격하려 했지만 그는 재빨리 공격을 막아냈다. 그는 쿼터 스태프를 쳐다보다가 뒤로 튕겨나갔다. 유타는 놀라며 생각했다. 말도 안 돼. 한 번의 전투에서 무기를 대체 몇 개나 돌려 쓰는 거야? 그녀의 기술과 전투 능력에 비하면 1레벨의 스탯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레이든이 웃으며 이런 플레이어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투 중에 무기를 바꾸는 건 물론이고 각기 다른 종류를 너무나도 능숙하게 다루는군. 그가 어둠의 만화를 뿜어내며 말했다. 하지만 그건 그저 하찮은 잔재주일 뿐이다. 이 검에 봉인된 고대의 마성 중 아직 10%도 채 쓰지 않았다. 내 진정한 힘을 해방하는 순간 내년의 얄팍한 속임수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을 거다. 그 순간 아수라가 복도에 나타나 그의 위로 떨어졌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레이든을 의아한 듯 쳐다보며 물었다. 도대체 이 녀석은 누구냐? 잠시 후 유타가 물었다. 네, 바닥을 뚫고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그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던전을 빠져나왔다니 믿을 수가 없지만 참 영감님답긴 하네. 에반이 웃으며 자신도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땐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 갑자기 벽을 부수기 시작하더니 길을 찾았다고 하시더라고. 이 영감님, 그냥 힘만 무식하게 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유능하시다니까. 아수라가 그를 탐탁지 않게 쳐다보며 말했다. 잡담은 집어치워라. 그건 그렇고 이 녀석은 누구지? 마왕과는 무슨 관계인 거냐? 에반이 대답했다. 저자는 마왕 벨자르의 집사 그레이든이야. 사실상 마계의 2인자나 다름없지. 우리가 여길 공략할 때마다 나타나서 성으로 향하는 나와 동료들을 막기 위해 벨자르가 만든 던전의 보스로 등장하곤 해. 특히 저 녀석이 이 페이지에 진입하면 난이도는 그야말로 괴랄해진다고. 평범한 전략으로는 저놈의 수작을 깨부수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우린 운이 정말 좋았어. 이 페이지가 시작되려던 찰나에 저 늙은 괴물 영감님이 짓밟아 기절시켜버렸으니까. 비록 이 페이지에 진입하진 않았다 쳐도 둘이서 그레이든을 상대로 꽤나 잘 버텼는걸. 사실 제법 실력자들이잖아. 안 그래? 유타가 대답했다. 그런 건 아니야. 전부 칼리나가 한 일인걸. 난 그냥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어. 그럼 이제 던전은 완전히 클리어된 거네. 그렇지. 보스를 쓰러뜨렸으니 빨리 출구를 찾아야 해. 던전이 클리어됐다면 근처 어딘가에 문이 나타날 텐데. 칼리나가 물었다. 출구라고? 저걸 말하는 건가? 유타가 옆을 돌아보자 그녀가 말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닫혀있던 문이 지금 열려있어. 유타가 말했다. 바로 그거야. 그럼 저 출구를 통과해야겠네. 에반은 이 기세를 몰아 마왕을 쓰러뜨리자고 제안했다. 아수라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형편없는 용사놈. 이 멍청한 짓거리를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 거냐? 그 얼간이는 언제쯤 모습을 드러내는 거지? 에반은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참으시라고. 다음 스테이지만 통과하면 진짜 마왕을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유타가 대답했다. 알겠어. 하지만 에반, 다음 스테이지를 지나면 만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지? 그레이든 스테이지에서 막혔던 거 아니었어? 에반이 물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보통 중간 보스를 잡고 나면 최종 보스 전에는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잖아. 그는 유타의 등을 손바닥으로 치며 말했다.
내가 겉보기엔 안 그래 보여도 꽤 한가닥 하는 게이머였다고.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란 말씀이지. 자, 그럼 슬슬 출발해볼까? 혹시 모를 함정이 남아있을지 모르니 난 주변을 좀 더 살펴보고 뒤따라갈게. 너희들이 먼저 가라고. 유타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다. 알겠어. 그럼 우린 먼저 다음 층으로 올라가 있을게. 거긴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최대한 빨리 따라와줘. 에반은 그들이 가는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씩 웃으며 말했다. 자, 이제 슬슬 끝내볼까? 그는 그레이든에게 다가가 이 세계의 창고 보관함을 사용했다. 그는 그레이든을 이동시키며 말했다. 이 멍청한 짓거리를 하는 것도 벌써 70번째인가? 벨제르, 그 녀석 좀 더 분발해야겠군. 얼마 후 1층 마왕성에서 노바는 정말 마왕성 안에 들어온 게 맞냐고 물었다. 유타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쉽게 성에 잠입할 수 있다면 마왕도 금방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게다가 마왕이 아무리 강한들 이 영감님 괴물을 상대로 정말 승산이 있을까? 그의 주먹 한 방이면 마왕을 박살내고도 남을 텐데 말이다. 에바는 그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강하긴 하지만 방심하지 말라고 유타에게 말했다. 평범한 성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여긴 벨제르가 직접 만든 거대한 던전이라고 했다. 유타는 이 구역 전체가 하나의 큰 던전이냐고 물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몬스터가 한 마리도 안 나온 게 이상했다. 지난번 던전처럼 또 이상 현상을 찾아야 하는 걸까? 그 순간 그들 앞에 실루엣이 나타났고 유타는 건병을 움켜쥐며 소리쳤다. 뭐지? 이건 대체 뭐지? 마왕이 소환한 몬스터인가? 아니, 잠깐. 몬스터가 아니야. 더미 데이터에 가까워 보여. 그때 커다란 웃음소리와 외침이 울려 퍼졌다. 여기까지 왔구나. 용사들이여. 그레이든으로도 너희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나? 벨제르가 말했다. 뭐, 이번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 이미 너희들의 데이터 수집을 끝마쳤거든. 잘 들어라. 용사들이여. 거대한 생명체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벨제르는 너희들의 가장 강력한 장점들만 모아 최고의 걸작을 재창조했다고 소리쳤다. 유타는 놀란 눈으로 괴물을 바라보며 물었다. 뭐? 수라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대체 누군데? 감히 본왕의 얼굴을 하고 있단 말이냐? 유타는 생각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영감님, 괴물이 왜 둘이나 있는 거야? 단순한 데이터 복제만으로 이런 짓이 정말 가능하다고? 수라가 앞으로 나서며 비웃듯 말했다. 우스구나. 꼭두각시 주제에 본왕을 흉내내려 하는구나. 그가 괴물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다. 이런 애처로운 꼭두각시 따위는 본왕의 주먹을 감당할 수 없지. 괴물이 그의 얼굴을 가격했고 수라는 옆으로 튕겨나갔다. 유타의 두 눈이 공포로 커졌고 수라가 말했다. 본왕의 주먹이 고작 이리 약할 리 없다. 그가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본왕을 흉내낼 작정이면 제대로 해봐라. 주먹을 뻗었지만 괴물은 날렵하게 피하고는 주먹을 꽉 쥐었다. 괴물이 수라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는 재빠르게 막아냈다. 괴물이 다시 공격해 들어왔고 수라는 방어 태세를 취했다. 유타는 생각했다. 말도 안 돼. 정말 이 영감님 괴물과 호각으로 맞붙고 있잖아? 기분 탓일지도 모르지만 진짜 영감님이 서서히 밀리는 것 같아. 갑자기 칼리나가 무기를 꺼내 괴물을 향해 총을 쐈다. 괴물은 몸을 돌려 이계의 창고를 사용했다. 총알이 닿자 칼리나는 깜짝 놀랐다. 괴물이 창고에서 총알을 꺼내자 그것이 그녀를 향해 날아갔다. 수라가 괴물에게 한눈 팔지 말라고 명령했다. 건방진 놈. 그가 주먹을 휘두르자 시스템 창이 알렸다. 인벤토리에서 아이템 소환, 워해머 장착. 괴물이 그것을 꽉 쥐고 6도 분쇄를 사용했다. 괴물이 워해머를 휘두르기 시작하자 유타가 두려움에 질려 물었다. 영감님. 벨제르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좀 알아듣겠군. 최고의 성능이지. 그렇지 않나? 너희들의 가장 강력한 능력들만 조합했다고 했잖아. 너희 넷이 힘을 합친다 해도 이기기 힘들 거다. 그러니 헛수고하지 말고 당장 마계에서 꺼지시지. 에반이 침을 뱉으며 말했다. 이 벨제르 자식, 말도 참 자신의 맞네. 능력까지 복제됐을 줄은 몰랐다. 그동안 가만히 놀고만 있었던 건 아닌 모양이다. 에반이 영감님에게 정신 차리라고 외쳤다. 아직 안 죽었잖아. 설마 희망이라도 품은 건가? 마왕의 말대로 힘을 합쳐야만 이길 수 있다고. 수라가 말했다. 흥미롭구나. 그가 말했다. 감히 본왕의 무공을 흉내내다니. 그가 일어서며 말했다. 무슨 수작을 부려 흉내내는진 몰라도 꽤나 흥미로운 재주로다. 그렇다면 권왕 수라파. 그가 이 기술도 한번 베껴보라고 명령했다. 수라가 전방으로 만화를 방출하며 절묘를 사용했다. 그가 괴물에게 돌진해 녀석의 팔을 튕겨냈다. 괴물이 성검, 아스테리온 소환을 시전했다. 유타가 깜짝 놀라 두 눈을 크게 뜨며 생각했다. 뭐? 잠깐만. 저건 내 스킬이잖아. 그렇지.
괴물이 성검 아스테리온으로 일격을 가했고 수라는 주먹을 꽉 쥐며 천벌을 사용했다. 그가 매섭게 공격을 퍼부으며 말했다. 역시나 형편없이 약하군. 단전의 내공이 완벽한 파동을 일으키기엔 아직 너무 부족하군. 단순한 꼭두각시 치고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괴물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자 시스템 창이 오류를 보고했다. 치명적인 피해가 감지되었습니다. 최종 방어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강제 최대 출력 모드. 눈부신 만화가 홀을 밝히자 유타는 놀란 눈으로 생각했다. 최종 방어 시스템. 정말 이 페이지로 넘어가는 건가? 수라가 괴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참으로 끈질긴 꼭두각시로다. 되지기 전에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괴물은 만화를 휘두른 채 전투로 돌진했다. 시스템 창이 알렸다. 인벤토리에서 아이템 소환, 장비, 전투, 도끼술, 대지 분쇄. 괴물이 허공으로 도약해 도끼를 휘두르자 수라가 주먹을 꽉 쥐고 파괴를 사용했다. 괴물의 몸이 산산조각났고 시스템 창이 알렸다. 경고. 데이터의 50% 이상이 손상되었습니다. 오류. 데이터 복구 불가. 수라가 괴물의 머리를 움켜쥐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자 시스템 창이 알렸다. 오류. 심각한 오류로 인해 방어 시스템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말했다. 이딴 모조품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당장 꺼져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잠시 후 벨자르는 성에 앉아 시스템 창을 바라보았다. 오류가 보고되었다.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플레이어가 소환한 던전 보스가 사라집니다. 벨자르는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다. 대체 뭐야? 이딴 미친 기술이 다 있지. 던전 구조를 박살냈을 뿐만 아니라 방어 시스템까지 무력화시켰잖아.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역시 쉽지 않겠군. 대체 저런 괴물을 어디서 찾아낸 거지? 하지만 에반, 널 막기 위해 준비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번엔 내 손으로 직접 내 계획을 박살내주마. 그 순간 에반이 말했다. 드디어 도착했네요. 여기가 바로 마왕이 기다리고 있는 최종 스테이지의 입구입니다. 다들 보이시나요? 제가 뭘 했습니까?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금방 도착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 몬스터들을 일격에 쓰러뜨린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빨리 오진 못했겠죠. 어르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는 것조차 힘들었을 겁니다. 문이 열리자 그가 물었다. 그럼 이제 들어갈까요? 그는 함께 힘을 합쳐 마왕을 무찌르자고 제안했다. 잠깐, 저 녀석 왜 저래?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거지? 에반은 홀에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며 마왕이 정말 자기 성을 버리고 도망친 거냐고 물었다. 시스템 창이 보고했다. 경고, 마왕성 내부에 허가받지 않은 침입자가 감지되었습니다. 침입자, 선멸, 프로토콜이 가동됩니다. 모든 구역에 독가스가 분사됩니다. 유타는 놀라 눈을 크게 뜨며 생각했다. 독가스라고? 마왕이라는 작자가 하필 독가스를 쓴다고? 벨자르가 방독면을 쓰고 그들 앞에 나타나 말했다. 표정들을 보아하니 꽤 효과가 있군. 내 새로운 베노맥스의 맛이 어떠냐? 너희가 그 독가스를 들이마신 순간부터 이미 운명은 결정되었다. 시스템 창은 독가스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위험, 성 내부의 독성 수치가 72%까지 상승했습니다. 에반이 비명을 질렀다. 맙소사, 다들 숨 참아요. 저 가스를 들이마시면 끝장입니다. 벨자르는 포션을 든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 해독제를 너희에게 직접 주마.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수라가 앞으로 달려들어 그것을 박살냈다. 벨자르는 웃으며 말했다. 과연 괴물이 저 독가스를 들이마시고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그저 괜찮은 척하는 건가? 그는 장치를 꺼내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떠냐? 그는 주인공의 팔에 백신을 쏘았다. 아수라가 주사기를 바라보며 이게 뭐냐고 묻자 벨자르는 그것만은 절대 버틸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 이건 아까 그 독보다 훨씬 강력하다. 내 팔은 썩어 들어가고 내장은 녹아내릴 것이다. 아수라는 주먹을 휘둘러 마왕의 얼굴에 있는 방독면을 부수고 내동댕이 쳤다. 그는 주먹을 쥐며 말했다. 멍청하게. 내게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몸의 육체는 이미 만독불침의 경지에 이르렀느니라. 시스템 창이 보고했다. 제어 개체와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침입자 선멸 프로토콜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프로토콜이 강제로 비활성화되었습니다. 독가스가 솟아되고 있습니다. 유타는 포션을 마시고 외쳤다. 고마워요, 에반. 당신이 우릴 살렸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 마왕, 완전 사이코였잖아. 나타나자마자 독가스를 뿌려대다니. 에반,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랑 카리나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에반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해독제를 좀 나눠준 것뿐인걸요. 만약을 대비해 필수품들을 넉넉히 챙겨두길 잘했네요. 카리나가 말했다. 내가 너무 안일했어. 나도 해독제를 챙겨왔어야 했는데.
당신이 우릴 구했어요. 에반, 정말 고마워요. 에반이 말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기 계신 어르신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게 어때요? 이 모든 건 저분 덕분에 가능했으니까요. 그는 웃으며 강하신 건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유타가 말했다. 이건 뭐 스피드런도 아니고. 아수라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수다쟁이 녀석. 설마 우리의 거래를 잊은 건 아니겠지? 내 놈이 원하는 대로 마왕을 처리해줬으니 이제 그 힘을 내놓거라. 에반은 씩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 잊지 않았죠. 절 대체 뭘로 보시는 겁니까? 퀘스트 완료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후계자의 힘을 받으실 테니 걱정 마십시오. 자, 그럼 이 지루한 퀘스트를 끝낼 시간입니다. 네. 시스템 창이 보고했다. 독가스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퀘스트를 완료하시겠습니까? 예, 또는 아니요. 에반이 윙크하며 말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제가 이 퀘스트를 깨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마왕이 계속 던전 기믹을 바꾸는 바람에 매번 새로운 동료들을 찾아야 했고 보스전 난이도는 말할 것도 없었죠. 그 집사놈만 생각하면 아직도 PTSD가 옵니다. 저 성 하나 함락시키려다가 폭삭 늙어버릴 뻔했다니까요. 유타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고생한 건 알겠는데 제발 그 종료 버튼 좀 빨리 눌러줄래요? 에반이 말했다. 뭐 반면에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저를 영웅으로 떠받들었으니까요. 그 타이틀 덕분에 왕실 금고에서 원하는 건 뭐든 가져갈 수 있었죠. 비싼 장비, 돈, 게다가 신성력을 핑계로 아름다운 성녀들과 어울려 놀기까지 정말 했고요. 너무 재밌었거든. 지금 퀘스트를 끝내면 그 모든 호사가 사라질 테니까. 그럼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자고 제안했지. 퀘스트를 끝내는 건 너무 슬프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말이야. 시스템 창에 후계자가 퀘스트 완료를 거부했다는 알림이 떴다. 퀘스트 계승의 의식이 세 번째 히든 루트에 진입합니다. 후계자를 제외한 탑의 모든 데이터가 초기화됩니다. 남은 시간 1분. 유타는 대체 무슨 용서를 비는 거냐고 물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모든 걸 겪고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대체 왜? 에반은 너희에겐 미안하지만 이 탑에서의 삶이 너무 좋아서 무너지게 놔둘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평생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제 시간에 퀘스트를 완료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마왕의 승리가 되거든. 그래서 퀘스트에 의도적으로 버그를 일으킬 방법을 찾아낸 거지. 이렇게 탑을 끊임없이 초기화시킬 수 있도록 말이야. 너희들의 데이터도 곧 사라질 거다. 그는 웃으며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했다. 너희들 덕분에 내 일이 훨씬 수월해졌거든. 탑이 초기화되더라도 너희들의 노고는 잊지 않을게. 거대한 큐브가 그의 위로 나타나더니 빠르게 떨어져 내렸다. 그는 뒤로 뛰어 물러서며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는 벨자르가 있었다. 벨자르는 네가 바라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자신이 말하지 않았느냐며 입을 열었다. 시스템 창의 퀘스트 계승에 의식의 세부 사항이 변경되었다는 알림이 떴다. 더 이상 탑을 초기화할 수 없습니다. 벨자르는 그가 그토록 오래 악용해온 버그를 자신이 고쳤다고 말했다.